네, 오늘 양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계속해서 반등과 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두 시장 모두 0.4%대의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으로는 삼성 SDI 효과가 세긴 셉니다. 2차전지 쪽이 강하게 움직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좋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주들이 특징주로 잡히는 것만큼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반대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파이낸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주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띠고 있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차익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원투펀치로 오전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 방향성이 확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예, FOMC 경계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중요한 또 지표들도 있고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어제 이제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 이제 사임 소식을 발표를 했죠. 이러면서 장중에 이제 사실 우리 시장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좀 올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소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리 알려지면서 선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실제 미국 시장에서 시작할 때는 이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좀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하고 유로화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초반에. 파운드하고 유로화를 지금 계속해서 좀 보고 계셔야 되는데 그쪽이 일단 좀 환율 보시면요. 파운드화를 보시면은 파운드화가 요 근래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지난번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파운드화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달러화 강세가 살짝 좀 진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보고 있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요즘에 엔화 문제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좀 이제 상승 압력을 좀 받고는 있지만은 엔화 쪽도 이제 정부 쪽에서 일본 정부 쪽에서 지금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엔화 쪽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방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지금 반등이 계속 되는지 이렇게 된다면 주시장에는 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제 제일 시장이 이제 눈여겨본 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폭이 11월이나 12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0.75%할 인상 확률이 97.9%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11월 달은 금리 인상을 0.75%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1월 달은 그런데 12월 달도 0.75% 인상 확률이 75%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도 0.75%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3.25%니까 12월 두 번에 이제 0.75%면 1.5%죠. 1.5%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연말 금리가 4.75%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12월 달에 대한 그 인상 확률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확률을 보이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어제 또다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다 또 이제 기름을 좀 부은 게 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입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4% 크게 웃돌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당히 또다시 신고가를 썼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제일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은 이제 국채 금리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좀 올라갔는데 제가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위쪽에 있는 차트가 나스닥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양쪽이 거의 데칼코마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국채 금리가 빠져줘야만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국채 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서 고점을 잡을까? 이것을 전망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연말 금리에 대한 전망이 4.5%나 4.75%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도 0.42로 지금 어제 마감이 됐는데 0.45나 0.47 정도 고점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또 오늘
어젯밤이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증시의 변화 흐름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국채 쪽에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관찰은 좀 해봐야 되겠고.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월가 쪽에서는 지금 국채가 굉장히 싸졌다. 굉장히 국채가 안전자산인데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말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 국채 금리가 조만간에 좀 고점을 잡을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그다지 큰 특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은 또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 0.6% 이상 빠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방어를 잘하고 있죠.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45%뭐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권에 있고요. 어,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배터리 쪽이 이제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시장 방어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뭐 반등이 계속 나오기는 힘들 거고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과 함께 뭐 이제 FOMC 경계권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건 알겠는데 11월에 이어서 12월까지도 이제 너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인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좀 꿰뚫을 수 있는 펀치 한 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낙폭과대 실적주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봐야 될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세부적인 기준 잡아주세요. 예. 자,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11월 달 FMC 때까지는 소강 상태를 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11월 달 FMC 때는 그때 금리 인상 0.75%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봐야 되겠고 저는 이제 사실 12월 달에 금리 인상 실제로 0.75 할 수 있을까 싶어요. 0.5 정도가 최대치일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11월 금리 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 반등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제대로 또다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 뭐 행보세 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종목 장세에 진입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지난 주 초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 전체 종목이 다 올라오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저께 아침에 오픈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게 마무리된다. 종목장세 진입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미 종목장세 진입이 됐다 봐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주들 뭐 좋았고 오늘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한두 군데 섹터에 매기가 집중된 형태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뭘 아셔야 되냐면은 오늘 올라가는 섹터가 내일은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잡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 다음 주가 종목들이 모아갈 만한 좋은 이제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FMC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를 모아가야 될까? 뭐 제 첫 번째로 뭐 거론되는 곳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2차 전지 쪽이죠. 어제 테슬라 발로 빠졌던 삼성 SDI가 오늘 뭐 장중에 6% 넘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믿고 달고 있긴 하지만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 기회가 됐던 거죠. 또 에코프로 BM도 지금 뭐 4.71%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차전지 쪽은 계속해가지고 모아갈 만한 섹터다. 기조적인 실적 성장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10년 이상을 이렇게 시장을 넓혀도요. 그래도 전체 자동차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2030년도 예상치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0 쪽에는 굉장한 성장성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아있다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쪽이 요즘에 이제 빠지고 있죠. 오늘도 이제 또 빠지고 있는데 현대이포조선이 9월 달에 수주가 작년만 못하다. 15% 정도 빠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격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안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주 받아놓은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기자재들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성광밴드라든가 뭐 한국화분 다 빠지고 있는데 사실 기자재주들은 지금 수주랑 관계없이 내년도 실적은 거의 보장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뭐 접근 가능하겠고 요즘에 자동차가 빠지다가 이제 현대차가 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면 이제 부품주들은 올라옵니다. 현대위아 올라오는 중이고 SL 같은 종목도 올라오다가 쉬는데 지금 조정 구간 뭐 진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부품주들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산주들도 요즘 많이 빠졌다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죠. 방산주도 기초적인 실적 섹터죠. 성장 섹터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에어로 시스템이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다 바닥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쪽도 뭐 CS윈드라든가 보면은 이제 사실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옆으로 횡보 정도니까 경고하다 봐야 되겠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쪽 반등 나오다가 좀 조정 주고 있는데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여러 모멘텀에 대한 것들이 훼손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조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성장할 만한 섹터들 우선적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다음 주 중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순환 매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이제 섹터에서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많이 좁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였고요. 따라잡기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자를 잘못 잡으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방산, 신재생 이쪽을 주목해서 매집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